네,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솔직히 상당히 좀 뭐 어렵기도 하고 굳이 이걸 왜 써야 되나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식을 써서도 알아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갔을 때 자세히 배우지만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분들이 한 10%라도 조금만 알고 갔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쓸 때는 그 식에 들어가는 물질을 상상을 좀 하면서 쓰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소를 화학 반응식으로 써야 된다. 그럼 수소를 상상하면서 쓰면 좋다는 얘기죠. 물론 수소를 봤냐고요? 못 봤죠. 수소는 안 보이죠. 아무튼 뭐 상상을 하면 좋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그네슘이 염산과 만났을 때입니다. 음, 이 내용은 초등학교 때도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뭐 금속이 산성 물질과 만나면 무슨 기체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산성의 특징을 배울 때 살짝 나오는데 그 내용을 중학교 때 다시 좀 더 심화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우선은 마그네슘은 원소 기호로 뭐죠? 원소 기호를 외워야겠죠? 당연히 네, MG죠. MG를 보면 왠지 은행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은행, 뱅크, 그 뭐 우스갯소리 넘어가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 마그네슘을 오른쪽에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왜냐하면 금속들은 대부분 입자 하나로 있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 하나씩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를 쓰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좀 편할 겁니다. 마그네슘을 쓰고요. 그 다음 염산을 쓰면 됩니다. 염산은 염소가 붙어있는 산성? 뭐 이런 뜻입니다. 즉 염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성물질은 중학교 때 배우지만 수소이온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HCl. 그래서 염산이라고도 읽고요. 때로는 염화수소. 읽을 때는 뒤에서 붙어 있습니다. 염화수소라고도 읽습니다. 그럼 뭐 왜 이렇게 읽냐? 보통 이 염산이 기체 상태일 때는 염화수소라고 부르고요. 액체 상태일 때는 염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마그네슘은 금속이고요. 이 염산은 금속이 아닙니다. 즉, 뭐지? 죄송합니다.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쉬운, 정확한 말로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무슨 결합을 한다? 그렇죠.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이온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외워 써도 되지만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온은 계산하는 법을 제 영상에 나왔으니까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마그네슘은 12번째 원소입니다. 즉 전자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빠져나가서 2개 더하기 힘이 더 센 것 같은 느낌, 센 것 같은 상태가 된다 해서 2 플러스. 그 다음에 수소다, 염소도 이온을 계산해 보면 수소는 플러스, Cl은 마이너스입니다. 참고로 이건 염소 이온이라고 읽지 않고요. 염화 이온이라고 읽습니다. 이 염화 이온은 전자를 원래 염소는 17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더 들어왔다 이런 뜻이고 수소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하나를 버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온끼리 결합한다 했으니까 결합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마그네슘 이온은 둘 중에 누구하고 붙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염화 이온입니다. 왜 수소 이온하고 안 붙냐고요? 그렇죠. 다 아실 겁니다. 양이온은 양이온을 좋아하지 않아요. 양이온은 음이온을 좋아한다는 거. 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붙으려고 하는데 지금 전기의 개수가 맞지 않아요. 정확한 말로는 전하량, 전하량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맞아야 결합을 합니다. 화학 반응 말이죠. 이런 말을 하니까 보통 학생들이 어떤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은 여기다가 E- 쓰고 결합시키면 안 돼요? 그럴 거면 못하러 계산했습니까? 이거 염화이온.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하나만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원자이기 때문에 네, 두 개라고 쓸 수 없어요. 그렇다고 얘를 하나를 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염산을 두 세트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상상을 하면 좋습니다. 자, 상상하면
마그네슘 금속 덩어리를 염산이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풍덩 빠뜨리는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즉 마그네슘 입자도 수억 개 엄청 많고요. 염산도 이 두 입자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트 더 가져오는 거 크게 무리 없다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갑자기 어디서 가져와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이 상태로 준비를 하게 되니까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네요.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이온 두 개가 결합해야 전하량이 딱 맞으니까 2 플러스 합치면 2 마이너스 합치면 제로가 되죠. 예, 제로가 되기 위해서 결합하는 것 같아요. 제로가 돼서 결합하는데 쓰는 법은 양이온부터 씁니다. 그래서 MgCl2 이 숫자 2는 무슨 뜻? 네, 염화이온 두 개 썼다. 예,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염소 두 개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MgCl2 읽는 거는 뒤에서부터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 자, 수소 두 개네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른다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보고 나면, 자, 수소밖에 없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따르면 무슨 기체 나온다며요. 그쵸? 그럼 기체가 무슨 기체겠습니까? 딱 봐도 수소 기체겠거냐고 수소 기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체들은 보통 두 개씩 붙어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2라고 꼭 붙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초등 과학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많이 쓰인다는 거. 자,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쪽 화살표 왼쪽 반응물질과 오른쪽 생성물질의 원자의 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그네슘 하나, 수소는 두 세트 있으니까 두 개, 여기 두 개. 개수만 맞으면 돼요. 염소 두 개, 두 개. 그래서 끝. 네, 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쉽게, 너 정확히 몰라도 어느 정도 화학 반응식 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메테인이 연소되었다를 화학 반응식 쓰면 어땠을까? 자, 우선은 메테인을 알아야겠죠. 메테인은 외워야 됩니다. 메테인이 외워야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지금 중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메테인은 보통 사람들은 메탄이라고 부릅니다. 메탄가스. 그 자동차 매연에 들어있다고 하죠. 그 메탄가스가 CH4라고 합니다. 외워야죠, 뭐. 수박인 걸 외워야죠, 뭐. 단어는 외워야겠죠, 그쵸? 자, 근데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연소되었다. 쉬운 말로 불 붙었다. 불이 붙으려면 무슨 물질이 꼭 필요하죠? 그렇죠, 산소. 그러니까 산소를 어떻게 쓴다? O2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연상태 산소를 말하는 거예요. 산소는 기체고 기체는 보통 두 개씩 붙어 다닌다 말씀을 드렸어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즉 이들이 강한 열에서 이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즉 결합을 할 때 지금 보면은 지금 금속 없죠? 어디에도 금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온들을 계산해서 쓰기가 좀 애매해요. 뭐 계산해도 됩니다. 예, 계산해도 돼요. 왜냐면 전자가 관련을 하니까. 근데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할게요. 자, 우선은 강한 열에 의해서 C와 H 4개가 서로 떨어질 거고 O 2개도 서로 떨어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서로 짝 바꾸기를 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은 짝을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즉 C는 H하고 떨어졌으니까 O하고 붙겠죠, 뭐. 근데 여러분, C하고 탄소하고 산소하고 붙어서 될 수 있는 물질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흔해 빠진 물질 뭐가 있죠? 그렇죠, CO2 생기고요. 그 다음에 H 보겠습니다. H하고 O가 붙어서 생기는 물질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일 흔한 물질 H2O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걸 보고 대충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걸 다 알아야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숫자를 맞춰야겠죠. 한번 숫자 보겠습니다. C는 하나, C 하나 됐고 H 4개, H 2개? 2개 부족하네요. 부족하다고 해서 이 숫자 2를 4로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건들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했고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세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수소는 4개로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산소를 보니까 산소 이쪽 2개,
여기 두 개, 총 4개입니다. 화살표 기준으로요. 오른쪽은 총 4개, 근데 왼쪽에 2개. 그래서 이거 숫자 4로 바꾸면 되죠? 내려가면 안 돼요. 예, 수 세트를 가져야 된다는 점. 네, 이게 그렇다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중학교 한 2학년? 아니면 좀 원소나 이요, 뭐 원소 기호를 외웠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메탄가스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산소도 안 보이죠? 그럼 불 붙였다 칩시다. 그럼 무슨, 이 가스니까 뻥 터질 거예요. 뻥 터지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생긴다고 생각하겠지만,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두 가지 물질이 생깁니다. 이산화탄소와 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산화탄소는 생길 수 있다 쳐요. 그럼 애들이 물이 생긴다고 하니까, 예? 물이 생겨요? 물 고인 거 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가스 불 붙일 때? 당연한 얘기죠. 너무 뜨거우니까 물이 수증기 상태로 생기는 겁니다. 수증기로 날아가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안 썼으면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냥 없어진다 생각하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등과정, 공유결합을 안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붙었나요? 왜 5개도 아니고 6개도 아니고? 자,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탄소는 전자가 6개 들어있지만 바깥에는 4개밖에 없어요. 최고 바깥에. 안쪽에 2개가 돌고. 근데 4개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4개가 있어요. 왜냐면 8자리를 꽉 채워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4자리가 비었는데 주변에 있는 수소가 자기 전자를 같이 쓰는 겁니다. 공유하기 때문에 탄소 입장에선 8개가 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수소는 처음에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한 자리가 비어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탄소에 있는 전자 하나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수소도 전자가 2개로 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즉, 이 상태는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불안한데 왜 결합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O2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왜 CO3도 아니고 CO4도 아니고 CO2냐 보면은, 자, C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는 바깥에 빼기전기 전자가 4개가 있고 빈자리 4개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왼쪽 산소에서 2개 같이 쓰고 오른쪽 산소에서 전자를 2개 같이 쓰면 탄소 입장에선 8개 되고요. 수소는 수소는 바깥에 전자가 6개 있습니다. 빈자리 2개가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탄소에서 2개 같이 쓴 걸 가져오면 8개, 오른쪽도 가져오면 8개. 이래서 CO2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고, H2O도 O는 바깥에 전자가 6개 있다고 했죠. 2자리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씩 공유하면 전자도 안정, 수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 네, 안 준다가 아니에요. 안 준다가 아니고 안정. 예,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편안하게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게 좋으면 혼자 있겠죠. 그렇죠? 근데 모든 물질이 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대부분 물질은 이렇게 짝을 바꾸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 상태로 바뀌는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확확 바뀌고요. 원자는 바뀐 거 없잖아요. 다 CH5밖에 없는데 성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화학 반응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화학 반응 쓰실 줄 알고, 화학 반응을 쓰면 무슨 물질이 생길지, 몇 개가 생길지도 알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